그러나 이것은 과잉되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석유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석유 때문에 이 모든 전쟁이, 이 몇십 년간의 세계의 갈등이 모두 이곳에서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석유는 어쩌면 그들에게 저주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근본 원인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전쟁 없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이 석유 문명 전체를 바꿔야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논리에 비약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 비약은 여러분들이 서술의 과정에서, 논증의 과정에서 메워가는 것입니다. 논리적 비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본 원인까지 내려가고자 하는 사람은 비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비약으로 보인다면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다른 세부적인 원인들을 찾으려는 물음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당장의 직관을 믿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눈앞에 딱 무언가 드러났다고 그걸 믿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원인 분석은 거기서 그치게 마련입니다.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던질 수 있어야만 더 깊이 있는 원인 분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현실의 일반적인 문제의 해결 방식에서 머무르지 않는 사고의 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물음표 던지기에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유에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쉽게 단정을 하고 또 넘어가기 좋은 그런 편의주의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글 쓰는 이들에게 제일 무서운 건 편의주의입니다. 단순한 원인 찾고 넘기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한 만큼 우리는 단순해지고 우리의 삶은 무지해질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유에 다시 한번 물음표를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두드리면 홍해를 쫙 갈라서 바닥을 드러내는 모세의 지팡이 같은 원인 분석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무수히 던지고 무수히 던지는 그 물음표라는 산소줄에 간신히 의존해서만 우리는 현상의 바다 밑바닥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의 과정이 여러분들의 글 쓰는 과정에서 얼마나 있었는가, 얼마나 진지하게 있었는가가 여러분들의 글에서의 사고력의 깊이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논술은 그런 겁니다. 2012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 동국대학교 시험을 본 학생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재수한 친구들은 알고 있을 텐데요. 문제의 난이도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글 쓰고 나와서 다 내가 잘 썼다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독해에서 문제점 찾는 건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학생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외려 어려웠어요. 독해하는 건 쉬웠는데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는 게 어려웠고 그래서 해결하기가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했던 친구들이 다 붙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독해만으로 쓰기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독해한 결과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다시 한번 물음표를 던지고 그래서 자신의 사고의 깊이를 깊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원인 분석이 더 깊이 있게 이루어진 학생이 더 좋은 대안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은 그런 학생을 뽑게 됩니다. 문제가 쉬울수록 사고력 있는 학생이 유리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라는 얘기를 이토록 강조하는 겁니다. 선생님 읽기의 왕 강의에서 이보다 더 어쩌면 강조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할 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지속적인 물음표를 던질 힘을 가진 학생들만이 좋은 대안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단초가 제시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제시문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그저 막막하게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제한된 시간 안에 쓰여지는 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고민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반칙입니다. 하지만 교수님들도 당연히 알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제시문 안에 보면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많은 단초들을 이미 넣어놓은 것이지요. 잘 발견해내야 합니다. 꼼꼼한 독해로 발견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의 필자들이 던지는 회심의 물음표들을 여러분들이 잘 수거해서
논점을 적용하고, 그렇지요? 더 근본적인 원인은 없을까? 더 중요한 문제는 없을까에 대해서 더 물음표를 던져서 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논술은 미끼도 주고 바늘도 주고 다 챙겨준 이후에 고기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낚시 같은 겁니다. 미끼와 바늘을 낚싯줄로 잘 연결해서 낚싯대에 적당한 길이로 매달고 그래서 던져낸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낚싯줄의 길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고력입니다.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해결책은 가까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통찰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닷속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제시문에 숨은 물음표를 찾아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던져낸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제시문에 있는 물음표, 다시 말하면 원인을 찾는 단초들도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만 보입니다. 독해는 선생님이 쓰기 강의에서 독해 얘기 참 많이 합니다만 독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찾아내는 과정만은 아닙니다. 내가 알아야 그만큼 읽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만큼 사고할 수 있어야 그만큼 읽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죠? 사고력입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평소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원인 찾기의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 사고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시문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닷속을 상상할 수 있는 통찰력을 훈련해야만 여러분들은 좋은 강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글을 쓰고자 한다면, 논술을 잘 쓰고자 한다면 일상에서 끊임없는 원인 분석의 훈련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글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요, 33강이지요. 글쓰기 방법론, 첫 번째 강의로 이제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글쓰기 강의 마무리한 겁니다. 이제 문장 쓰기부터 하나씩 기초부터 다져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